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참 이슈가 많아요. 저희가 제목을 이슈이슈로 하면서 사실 매주 매일 이슈가 있으니까 이슈이슈로 하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아주 그냥 다이나믹한 이슈들이 정말 많았어요. 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그만큼 큰 이슈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모 선생님과 함께 깊이 있는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지난주만 해도 3천 가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그런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는 아주 그냥 조정주예요. 급락했지. 조정이라고 하기도 할 만큼 너무 펑 빠지고 트럼프 대통령 피격. 다이나믹한 사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주 급락. 어쩌라고. 그러나 원전 수주 그런데 기대감. 근데 재료 노출나 매도. 생각보다 변동성 크지. 오늘도 한전기술 10% 빠졌어요. 그 정도 변동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아니, 우량한 종목이 이렇게 수주를 했는데도 왜 이런 변동성이 나옵니까? 일단 한전기술이 55,000원에서 98,000원까지 갔어. 그러면 6자는 안 보는데 7자는 순식간에 고점에서 20%도 변동한다. 근데 선생님, 이런 대형주 그리고 국가 이런 정부가 껴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막 올라가진 않아도 또 이렇게 막 하락하진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암묵적인 약속?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되냐? 근데 마치 잡주처럼 움직이니까. 아니, 원전주 지금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갖고 이 자산 금융권의 정권 교체는 아직 안 됐다고 내가 누누이 강조하잖아. 그러면 원전주, 그러면 의도적으로 박살내는 창구도 있지 않겠어? 난 그런 에너지도 있다고 봐. 그 변동성이 한 10%를 좌우할 거다. 변동을. 옛날 방산 현대로템 매매 기억해봐. 폴란드 수주해갖고 된다 그랬는데도 저거 불가능하다. 쟤네들이 돈이 어디 있어? 우리가 돈 빌려주고 사는 거야. 이런 각종 희석화 전략을 얼마나 난리 부르스를 쳤냐. 맞아요. 입찰 취소도 당하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추세로 가잖아. 근데 그건 기업이잖아요, 선생님. 개별 기업, 사기업. 사기업으로 치자. 한전기술도 무슨 공공기업이겠지만 이런 뭔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갖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성공하면 정권 교체 못 시킨다고 봐. 그러면 이거를 정권 교체를 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해? 이걸 희석화시키거나 데미지 입히거나 공격을 해야 되겠지. 이것도 나는 선거는 전쟁이라고 봐. 옛날에 선거는 갖다 해서 지역별로 가서 때려서 사람 죽이는 그게 그래서 그쪽을 전멸시켜 갖고 자기 추종하는 하인을 만들고 자기 추종하는 에너지로 하는 게 그동안의 역사야. 그런데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그거를 선거로 하는 것 같아. 나는. 그 선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그러면 정상적인 싸움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세력들 에너지에서는 저거를 망가뜨릴 수 있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안 하겠냐. 오죽하면 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저쪽의 그 피살도 그냥 우발적인 거 아니라고 봐. 우발적인 거 아니라고 봐. 그건 너무 음모론이에요, 선생님. 세상은 반은 음모야. 나는 그런 거 같아.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던져놓고 까딱 잘못하면 진짜 아베처럼 그럴 수도 있었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에너지들이 있는 게 역사 같아. 나는 중국 그 드라마 역사 보면 더 심각해. 차도살인계로 나는 쟤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친해. 근데 돌려서 죽여. 그런 것도 무수히 많이 실전 역사에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 머리가 문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모든 게 다 정의롭고, 모든 게 타당하고, 이런 걸로 모든 세상을 읽으라고 그래. 그런데 30%는 음모론을 읽자. 말도 안 되는 스토리, 음모론을 읽자. 그래야 오래 살아남더라. 음모론의 30%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건데 선생님 일단 70%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시장을 좀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도 발표 날 때리라고 그랬지. 재료 노출로. 그리고 변동이 실제 어떻게 되나 보자고 그랬지. 생각 어때, 변동? 한정기수 대장 98,000원, 73,000원. 엄청 오늘 73,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난 75,000원부터 다시 껴넣으라고 했어.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번 고점 뚫어. 시간만 모를 뿐이지. 난 뚫어. 이제는 10만 원과 12만 원 보여. 그런데 3개월 동안 못 뚫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원전주는 난 이렇게 봐. 요렇게. 그러니까 요게 98,000원, 73,000원. 이게 바닥이면 좋겠는데 살짝 침묵할 수도 있어. 그럼 뭐야? 그럼 여기서 반에서는 무조건 때려. 그래갖고 내가 여기서 샀어. 여기 하락폭의 반을 돌파해. 무조건 갖고 있는 것도 때려. 고점에서 못 파신 분도 때려. 그리고 더 가, 고점. 그럼 나머지도 때려. 여기서 50% 때리고. 여기서 다 때려. 그런데 반 때렸어. 다시 쌍바닥이거나 깨면 다시 사. 이게 난 2개월. 2개월 잡는 이유가 있어. 2개월 잡는 이유. 9월인데요, 그러면? 그치. 9월? 추석! 추석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가 있죠, 9월에? 금리 결정이 있고. 금리나 맞아, 9월에 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 결정이 있고. 이 금리 결정 과정에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가만 보면 트럼프 후보라 그럴게. 이미 대통령 되셨어. 그래서 그래서 후보 그 러닝메이트를 39살 그 행동 대장을 뽑더라고. 네. 난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 선생님 미국 얘기 조금 있다 하고. 아니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 여기 원전주가 여기에 달렸어. 근데 선생님 원전은 사실 이런 정치적인 색깔도 있긴 하지만 AI라든가 데이터 센터 이런 게 점점 많아질수록 태양열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는 전력을 공급할 수 없으니 원전이 결국은 어떤 정권이 되든 상관없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트리거가 아메리칸 퍼스트 빨리 들어와 미국 트럼프 인프라 이거하고 연결돼 있잖아. 지금 닥터 오턴이 막 날아가거든. 건설주에 마찬가지야. 그럼 원전주의 키는 체코가 아니야. 미국이야, 미국. 미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똑똑하면 SMR, 뉴스케일, 우리 세 가지 그룹이 거기 투자해갖고, 우리 투자한 돈 갖고 짓고 막 하고 하겠어. 그리고 또, 우리 공장 옆에 우리 원전. 이 개념이 들어가니까 2불짜리가 15불까지 간 거 아니겠니? 이게 더 확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다음 정부가 이거를 정책적으로 최대 이슈화 시켜서 공격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트럼프 정부의 제일 키 정책이 될 것 같아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결국은 같은 이 부분을 갈 수밖에 없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은 돈이 어디를 보조금하고 좀 더 친환경 이런 쪽. 이런 걸로 많이 쫓기잖아. 그러면 일로 온이가 아니잖아. 원전이나 그 화석 연료나 이런 걸로 온이가 아니잖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쪽 온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쪽 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 지금 행동대장 뽑은 러닝메이트는 중국 때리기, 기술주 때리기 들어가잖아. 기술주 때리기는 어떤 뒤로 집으면 월가 때리기하고 비슷해. 월가 때리는 거야, 월가. 중국 때리는 거지만 또 월가도 때리는 거야. 얘네도 줄 잘 서. 돈의 흐름에서. 지금 트럼프의 보조금은 우리가 인식적으로 테슬라 이 앨런 머스크니까 뭔가 기술주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월가나 기술주의 모든 에너지는 바이든에다가 힘을 실었다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 안 돼 하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뭐 거의 뭐 그러니까 수긍하는 수밖에 없어. 옛날 그 레이건 대통령 때가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 피습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선거가 어떻게 된지 아냐? 다 빨개. 다 공화당, 민주당 다 전멸됐어. 네. 지금 민주당의 상원, 하원 이 후보자들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 그러니까 빨리 바이든 바이든 사퇴론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근데 본인은 안 하겠다잖아. 근데 만약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선거가 11월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된다면 또 판세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도 존재는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변동인데 예측에 그 확실히 또 9월달 TV 토론. 그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 지금 본인이 하겠다고. 그럼 그 이유는 그 물리적 차이로 어떻게 바꿔? 병적으로 쓰러지지 않은 신한. 그러니까 지금 그 부통령의 그 해리슨인가 여성분 네. 이분으로 자꾸 뭐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 막 분위기 잡지만 이 옹고집이라는 건 무서운 거야. 나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건강상의 문제만 아니면 나가시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시 코로나 걸렸다는데도 사퇴를 안 했었잖아. 네. 자, 선생님 우리 이제 이 이야기 원전 이야기 마무리 지으면서 미국으로 좀 가면서 주식하고 연결지어서 좀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원전에 일단 선생님 24조 원 규모로 수주를 한 건 아니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하락한 게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됐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너무 저가로 수주를 해서인지 뭐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다 짬뽕. 다 짬뽕? 한쪽의 이유라고 되지 말자고. 그리고 나는 원전되면 안 된다의 중심 매도 세력이 있다. 어쨌든 시장에서 분석하기로는 원전 수주 성공했으니까 이슈가 이제 나왔어, 터졌어, 끝났어. 그러니까 이슈 소멸로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고 분석을 나는 하는 음모론을 부분이 있긴 얘기할게. 한데. 음모론을 얘기할게. 야, 원전주 있는 거 다 때려. 이게 나왔다는 거야. 정부가 힘을 실으면 안 돼. 때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난 그 부분이 제일 많다고 봐. 그럼 선생님 한전 기술 대응 전략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산업, 한전 KPS, 대우건설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거기 핵심 들어간 것만 하자. 거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제외시키라고 그랬잖아. 왜 제외시키라고 그랬어? 투산 밥켓. 그것 때문에. 그래갖고 외국인이 그러니까 두산 바켓이나 이런 분할 합병이 성공하면 그때 에너빌리티 할게. 그리고 18,000원 오면 할게. 18,000원에서 그러니까 18,000원 요번에 24,500원대 다 때리라고 그랬어. 그리고 2만원에도 안 사. 18,000원 오고 되면 할게. 그 사이에는 오히려 한전기술이나 대우건설이나 한전 KPS 그러니까 원팀에 들어간 것만 할래. 그런데 고점 못 들어. 다 못 들어. 이걸 뚫으려고 그러면 다른 그러니까 반대파 ETF가 백기사로 들어와야 돼. 백기사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원전 에너지가 안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떠한 매도 세력이 있다면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매수 세력이 들어와야 돼. 그게 뭘까요? 그게 반대파의 ETF.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에서 사람이 바뀌어야지. 바뀌어야 돼. 언제 바뀌는데요? 금년 못 바뀌어. 그러면 원전주 선생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원전주는 지금 박스권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러니까 거네요. 그게 2달이나 3달 정도 된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끌고 가려면 이제 그래서 내가 대왕고래를 찍어준 거야. 대왕고래 가기 전에 선생님 대우건설 수주를 해와야 한다라고 하셨던 대우건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니 요번에 고점 얼마야? 고점 저점을 4등분 시키자고. 52주 최저가 대비 대우건설 보면 따야 간다고 그랬잖아. 3,000 그때가 5,600원이야.
요번에 고점이 얼마냐면 4,900원이야. 어? 4,500원 되잡고 때려야 정답. 그리고 지금 얼마야? 4,100원이야. 그럼 4,500원, 4,900원, 5,000원 치자. 네. 어?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얼마야? 1,500원이야. 그럼 반 얼마야? 700원. 그럼 700원이면 4,100원, 200원. 4,100원, 200원에서 터닝 하냐? 반의 반. 25% 능선. 대충 그럼 300원이니까 3,800원에서 터닝 하나. 그 차이일 것 같고 때리는 건 4,500원, 5,000원에서 무조건 다 때리대. 계속. 어? 그러면서 2달. 그러면서 5,000원을 뚫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건설주로 가든지, 다른 건설 에너지로 가든지, 아니면 한전기술이 대장이 뚫고 가야 돼. 근데 선생님, 대우건설은 금일장 기준 3%밖에 안 밀렸잖아요. 아니, 이게 오른 게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오른 지폭이 적으니까. 오른 지폭 한전기술은 55,000원에서 98,000원이니까 거의 80% 이상 올랐잖아. 그러면 80%라면 고점에서 한 20, 30% 순식간에 빠지지. 반까지도 빠질 수 있는데 뭐. 왜냐면 이게 그동안 원전주가 계속 그랬어. 뭐 어디 가서 우리 대통령 가갖고 무슨 MOU 매도와도 때려. 뭐 왜 그러는 거야? 원전을 못 가게 하는 음모론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음모론이 맞아. 그래서 한전 KPS랑 한전 산업도 전략 한번 짚어주세요. 한전 산업이 의외로 탄력이 센데 10,000원, 20,000원 그러면 나는 12,000원이나 13,000원만 할래. 그리고 17,000원, 20,000원 무조건 때릴래. 당분간. 그리고 한전 KPS는 35,000원, 45,000원. 그냥 35,000원, 45,000원. 그러면 45,000원에서 4만원에서 35,000원 반이야. 37,000원. 여기서 사갖고 42,000원, 45,000원에 때릴래. 이걸 2달 할래. 2달. 2달 잡는 이유가 아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호흡으로 가져야 돼. 그러면 이게 원전이잖아. 그럼 다른 호흡이 우리가 이럴 때 벤 다이어그램 복합 이렇게 원전 여기 딱 있어.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되겠냐? 여기에 다른 게 들어와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현대건설이 치고 나가거나, 그럼 여기다 같이 붙일 수가 있거든. 아니면 뉴스케어, SMR. 이거 미국의 뉴스케어 파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원전. 얘가 지금 15불까지 갔잖아. 네. 4불에서. 그러면 10불까지는 이거는 그냥 기술적 조정일 수 있어. 여기서 지지하고 이걸 뚫어서 얘가 20불에서 30불 가면 그럼 이게 따라간다고. 난 이 두 가지 호흡이 나오지 않는 한 박스다. 그리고 다른 에너지로 붙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한고래를 붙여버린 거야. 왜냐면 정부가 지금 점수를 따고 있는 게 우리 대통령이 영업사원이라고 그랬잖아. 네. 영업사원 가셔서 한 건 하셨어. 그리고 지금 또 정치적으로 가장 좌파의 공격이 뭐야? 대한고래. 우리 대한고래 잠수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전번주에 이제 고래가 물속으로 해서 뛰어올 겁니다 해갖고 찍어드린 게 화성밸브인데, 요번에는 유가 원전, 옛날에는 한국석유, 한국석유 같이 다 갔거든. 네. 한국가스공사. 요번에는 시추만 강조해 줬어. 시추하려고 그러면 강관하고 밸브하고 이런 또 포항 영일만 쪽이니까 그쪽 지분 관련주. 요게 다르다고. 유가 같이 요번에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석유라든지 한국석유가 아니라 화성밸브라든지 하이스틸이라든지 심지어는 한국가스공사는 대장이니까, 아니면 포항 부산 지역에 연결된 시멘트주든지 철강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오늘 부산사로 딱 땡기는 거고 요쪽 순환이 나오는구나 라고 본 거야. 그래서 부산산업도 이번에는 바로 끝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원전 관련된 종목들 다시 재매수 하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탄력 있게 나오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뭐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줘야 되는 지지선들이 다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좁은 박스권에서 대응을 잘 해나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10% 뛰기 하시라고. 10% 뛰기. 여러 번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73,000원, 75,000원에 예를 들어 10% 뛰기 얼마야? 8만원과 85,000원. 그럼 무조건 때리는 거야. 난 이런 거 한 서너 번 나올 것 같아. 그런 매매를 하다가 뭔가 느낌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도와주네. 다른 데서 또 체코 말고 뭐 옆에 동네에서 또 니네께 최고더라. 또 오거나. 이래서 중첩, 그러니까 방산주도 폴란드에서 점점 확산되면서 이게 세 가지가 대장으로 뭉치면서 가니까 크게 간 거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너지 넥스원, 현대롯데. 이게 주도주가 뭉치져 갖고 밑에 단도 막 갔잖아. 그러면 원전주가 진짜 트렌드가 돼서 대장이 되려면 여기서 더블 가는 스타 종목이 3개 이상 나와야 돼. 3개. 뭐 한전기술이 됐던 우진엔텍이 됐던 한전 KPS가 됐던 여기서 더블 이상짜리가 3개 이상 나와야 돼. 난 그거를 주도주 섹터의 정착이라고 봐. 아직 하나도 나온 게 없어. 선생님 근데 이 종목들도 시간여행 대상의 종목인 거예요? 당연하지. 원전? K원전? K원전 나는 앞으로 그 우주의 시대가 되거나 뭐 앞으로 30년 동안은 나는 이제 원전의 그 세계가 열렸다고 보거든. 수소하고 원전. 이게 가장 꽃이 피는 게 2030년, 40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여행의 트렌드. 그래서 오죽하면 한전기술은 20만 원 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시간여행으로. 그런데 2030년 지나야 될 것 같아. 2030년. 그러면 지금 2024년이니까 6년이나 걸리는데 그런 걸 수면제 먹고 편하게 하실 분들은 그냥 요새 변동 무시하고 그냥 가보면 돼. 근데 매일 쳐다보신 분이 시간여행을 알면서도 안 돼. 그러니까 98,000원 갔다 요번에 치면 팔걸 이게 후회할 거 아니야. 또 98,000원 가면 요번에 분명히 또 판다. 근데 요번엔 약 올려갖고 10만 5천원 11만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또 거기서 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 내지는 3등분 해갖고 나눠서 팔고 나눠서 사고 이러면 이 변동을 조절할 수가 있어. 근데 귀신같이 팔았다가 또 이거 하지 마시라고. 그거 맞출 사람 없어. 시간여행 종목이니까 그럼 한전기술,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하지 말라고 하셨고 한전산업, 한전 KPS는 다 그럼 매수 규모가 근데 얼마 정도까지? 억대로 돼. 근데 이건 10% 뛰기. 10% 뛰기. 당분간 이제 10% 뛰기. 저점에서 10에서 아재피 하면 20%. 거기에서는 때린다. 그리고 여러 번 매매할 수 있다. 오히려 이제 변동성을 즐길 수 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여러 번 매매 가능해. 두 달 동안은. 그러니까 늪에 빠져 있는 종목보다 나을 거라고. 이미 변동을 줬으니까.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다 팔았어요. 개인만 샀어요. 의미가 외국인들과 기관, 이 기관이 판 게 나는 음모론으로 해석하겠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매물벽이 두터워지니까. 아니지. 나는 기관들은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기관 안 키워요? 아니 여기 갖고 있는 기관들은 이제 팔 물건이 없어야 돼. 팔 물건이. 그러면 오히려 빌려다가 공매도나 좀 쳐라. 그러면 공매도 치면 빠지잖아요. 아니지. 그러다 또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하면 이제 환매수하면 걔네들이 고점 만들어줘. 이거 전쟁으로 보자고. 나는 여기는 전쟁이야. 원전이나 현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화 시켜갖고 2027년 대권을 잡으려고 하는 정책이 있잖아. 거기 관련주는 전쟁이다. 전쟁이야. 음모론으로 보자. 스토리텔링으로 보자. 합리적으로 머리로 생각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시장은 전쟁이다. 전쟁. 자,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내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랑 원전주의 낙폭이 특히나 컸어요. 그래서 원전주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본 부분이 있었고 이제 좀 반도체 얘기 좀 해볼까요, 선생님? 시장 일단 좀 수요일장에 이제 팔로우드 머니에서 말씀하시기로 이제 시장 그 인버스를 사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인버스 사야 된다 말씀하시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이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 이제 나스닥이나 뭐 이런 S&P 500 지수 뭐 이런 것도 지금 하단에 거의 다 왔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음 주에 더 빠지게 될까요? 오늘부로 100% 인버스 곱 산 거 7월 11일 산 거 다 청산하라고 했어. 그 레버리지 사요? 레버리지 40%만 사라. 진짜요? 오늘 전략 나왔어. 나는 파생 시장에서 오늘 바닥 들어온 것 같아. 파생 시장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 인버스 곱이나 레버리지 하시는 분은 코스피 200이 기초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파생 시장 모르고 인버스 곱 하시면 깜깜이 안경 쓰고 걷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생 시장의 기초 자산의 변화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요번에 요때가 인버스가 2160원, 400이 3년자 73,500원이었어. 네. 얘가 오늘 1,900원을 넘었어. 그래서 인버스 곱 다 때려. 20% 났어. ETF로 20% 땡큐야. 그 다음에 챙겨야지. 선물이 393.4에서 19포인트 빠졌어. 네. 그럼 대충 20포인트 빠졌으면 대충 감각으로 200포인트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890에서 200포인트를 빼봐. 그러면 대충 2,690인데 실제는 어때? 실제는 100포인트, 100 조금 넘어. 오늘 2,770 찍고 돌렸거든? 네. 그럼 요 차이가 뭐야? 이게 제일 중요해.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번에 삼성전자 진폭이 3,000원을 쉽게 올려. 삼성전자가 HBM 납품한다라는 루머도 아니 어저께 있고요. 목요일 옵션의 하방이 7, 8%가 나왔어. 휴지됐어. 휴지됐어. 막판에 397에서 387에서 네. 394포인트 땡기면서 삼성전자 3,000원 올린 거야. 그때 퍼뜨린 게 그거야. HBM 들어가. 그래서 SK하이닉스 급락시키면서 이걸 땡겨버린 거야. 그래서 풋옵션을 휴지 만들었어. 근데 오늘도 나스닥 급락했어. 그러니까 또 거그를 깼어. 근데 삼성전자를 공격한, 어저께 올린 것만큼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빠지는 거에는 대비에는 주가 관리를 하고 계셔. 지금 우리 이 방송에서 정확하게 예측해드린 게 SK하이닉스 24만원, 21만원 봅니다. 그 다음에 29만원 현대차, 25만원 봅니다. 그 다음에 기아 13만원에 답하세요. 10만 5천원, 11만원 봅니다. 오늘 다 봤어. 이거를 설명들을 안 하시더라고. 엔캐리 청산. 우리가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합리적으로 자꾸 분석을 하시려고 그래. 그냥 엔캐리 청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엔캐리 그거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SK하이닉스, 현대차 다 했는데 그걸 다 이랬네. 아니 단기간에 180만 주, 오늘은 어떻게 했나 보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사실 뭐 미국 증시에서의 악재가 우리 시장으로 이어진다면 자동차보다는 반도체 종목들이 타격으로 조금 더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좀 줄었네. 49만 주. 그래도 180만 주, 160만 주, 49만 주. 3일간 영장 때리면서 당장 제일 낙폭 이 대장주를 급락을 시켜 20만 9천 원이야. 내가 그래갖고 오늘 40% SK하이닉스 40조라고 했어. 근데 선생님 반도체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안 트럼프가 좋아. 그리고 중국 그 벤스 부통령 후보가 그 중국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그 반도체 수출 규제 막 관련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대통령 안 됐잖아. 근데 이제 또 미국 정부도 반도체 수출 규제 수위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잔치 속에 대응하지 말자고. 11월 올 지나서 그 정책이 진짜 실행되려면 정권 교체하고 내년 3월에부터라고 보면 돼. 일단 지금은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 실현하려는 움직임에서 그런 말들이 트리거가 된 거일 뿐이다. 아니 그건 트리거고 지금 내가 직접적인 거는 내 친구들 이제 그 사전 정보 얻어서 여러분들 얘기해 드리는 거지만 달러 캐리한 거보다 엔 캐리한 애들이 이 포지션이 한 5조 정도 되나 봐. 급하게 청산하는 게. 거기서 우리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근데 그 주축이
그동안 주도했던 반도체 있어요. 엔비디아 연결고리 종목들과 자동차야. 대충 반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많이 오른다네요. 그래서 그게 지금 N이 156엔, 157엔이야. 여기서 5엔 더 빠지면 3조 정도 더 나와. 2, 3조. 그럼 이거 바닥 아니야. 근데 바닥이 아닌데 요렇게 될 것 같아. 올랐다가 내려간다고요? 올랐다 내려갈 것 같아. 요 고점은 높아 못하지만 20만 원, 21만 원 사면 10%는 나올 거야. SK하이닉스? 미국이 돌았을 것 같아서. 그럼 10% 정도라고 그러면 22만 원, 23만 원 정도잖아. 난 여기서 때릴래. 그리고 다시 또 N이 150 가면 요 쌍바닥 내지 깰 것 같아. 이때 다시 살래. 이러는데 2달 갈 것 같아, 여기도. 그러면 이거를 현대차하고 대입해 볼게. 29만 원, 25만 원, 27만 원 오면 때릴래. 현대차. 그래 25만 원 오면 쌍바닥이면 또 살래. 근데 최악의 경우 23만 원까지 열어놓을래. 이게 3개월 전략이야. 그러면 기아는 13만 원, 10만 5천 원, 12만 원 근처만 와도 팔래. 12만 원과 12만 5천 원. 그리고 11만 원과 10만 5천 원에서 살래. 그런데 10만 원 깨면 풀베팅 할래. 이게 3개월 전략이야. 1개월 전략도 아닙니다. 3개월. 3개월 전략입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이 시가 대표되는 거를 10% 뛰기라 그러면 체감 지수가 어떠냐? 요새 요번에 에코프로 한 거와 비슷한 것 같아. 88,000원에서 10만 5천 원 사는 그거 팔고 그 감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 각도가 이렇게 늘어지는 각도. 그러면서 변동은 주변에서 난리 나는 거죠. 변동은. 그러니까 지금 7, 8월 달이 또 실적에 민낯이 들어오잖아. 그리고 디데이를 잡는 게 25일이야. SK하이닉스 실적.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잖아. 그럼 난 그 전에 먼저 땡겨. 서프라이즈 내려가고 내가 공격하는 사람이라면.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때려. 그러면 충격파가 제일 클 거 아니야. 난 이 전략 쓰는지 보자고 해치들이.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연결고리는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신스나 요새 그동안 급등했던 테크이나 DI가 부러지는 것들이 다 여기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오히려 급락했던 CXL 연결고리 종목이 그나마 단타들이 나오잖아. 요번에 6,000원에서 9,000원 오키즈전자. 그럴 때 내가 7,000원 근처 오면 다시 사자고 그랬지. 9,000원 돌파 안 봐. 8,000원과 8,500원 또 때릴래. 여기도 그냥 단타만 하자고. 이러면서 2달 시간을 지켜보자고. 근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어차피 똑같은 10%면 원전보다 SK하이닉스 사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원전은 4-5번 줄 수 있는데 SK하이닉스는 그 3개월에 한 번 줄 것 같아. 3개월 사이에 4-5번 줄 것 같아요. 4-5번 줄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는 항공모함 이게 움직인 거라 한 번 줄 것 같아. 그래도 왠지 실적 발표 전까지 올릴 것 같다는 게 조금 더 보인달까? 아니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뭐 1, 2주 차이는 더 날 수 있어. 근데 요거 1, 2주 올리고 2달 조정. 근데 원전은 5일 갔다 5일 빠졌다. 5일 갔다 5일 빠졌다. 뭐 이런 느낌. 들숨과 날숨이네. 뭐 나는 그런 느낌. 나는 그런 느낌 원전주는. 그리고 원전주는 이제는 못 간 후발주도 그거는 오히려 20% 30%. 차라리 후발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요번에 후발주가 날 수도 있어. 후발주 누구예요? 그 징글징글한 오르비텍 그 다음에 또 G2 파워, 일진파워, 다원시스 다들 치 떨리는 것들. 쓰다가 지금 피곤해졌어. 그런 것들이 오히려 G2 파워 왜 안 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후발주니까 안 가. 그런데 원전주에서 대장이 좀 쉴 때 그나마 20%짜리는 줄 것 같아. 근데 체감지수가 20% 가도 본전이에요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매수 단가 생각하지 말고 저점에서 20%면 30%나 반을 끊었다가 한 번에 안 갑니다. 여기도
나는 그렇게 두 달을 또 대응해 볼래요. 선생님 앞서서 엔캐리 청산 자금이 있다라는 말씀하시면서 현대차그룹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자동차에 한정된 건가요? 아니면은 뭐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종목들도 다 포함인가요?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해치의 블랙록이라든지 아시아 싱가포르나 이런 거점을 둔 애들이야. 미국 중심보다 아시아 쪽 중심으로 일본도 하고 우리나라도 이런 애들이 타켓을 우리나라 할 때 그동안 시장을 주도시켰단 말이야. 그게 다 뭐야? 엔비디아 관련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쪽 포지션이 대부분이라고. 그럼 그걸 청산하려면 강제 어느 정도 포트 비울 때까지는 턴다고. 근데 얘네들이 공격적으로 털지는 않을 것 같아. 어느 선 아래로까지 죽이면서 털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그재그 만들면서 털지. 그게 저의 질문은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도 포함이냐고요. 모비스도 왜냐면 현대 현대모비스가 모비스는 좀 올랐다가 지금 빠졌어요. 아니 얘기했잖아. 글로비스 때문에 초기 조건 바뀌어갖고 현대 모비스, 기아, 현대차, 쇼시다. 그러면 이제는 현대 모비스는 올리지 않아. 22만 원, 25만 원이야. 여기서 왔다. 그리고 현대 오토에보다 안 올려. 요번에 18만 원 때리라고 그랬잖아. 2만 원씩 보셔. 그러니까 현대 오토에버는 주력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만들 것 같아. 현대 글로비스만 잘 가지 않아요, 계속? 글로비스는 안 가. 안 가? 이제 올라가서 위에 있던 담보가치만 유지하지. 그냥 20만 원, 21만 원 껌딱지. 나는 글로비스는 18만 원 오면 살래. 현대차 그룹이 그럼 지금 전반적으로 다 매력이 없네요. 매력 없어. 지금은. 음. 왜냐면 이게 좀 내려오면 살려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나마 제일 매력인 게 현대 오토에버야. 이번에 18만 원 갔잖아. 16만 원에 다시 사라고 그랬어. 여기서 만 원만 가도 또 때려. 근데 여기서는 20, 30% 때리면 여기는 40, 50% 때려. 20만 원 넘으면 다 때려. 이거 6개월. 이 정도 본다고. 현대차가 이때 바닥 찍고 다시 가면 좀 빨라지고 늘어지고 이걸 현대차나 기아의 타이밍 갖고 볼래. 그러면서 갖다 해서 계단 그러니까 16만 원과 18만 원이 2, 3개월일 수도 있다고. 근데 16만 원은 지지할 걸로 보시는 거네요. 요거는 왜냐면 현대차랑 기아는 10만 원을 깨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10만 원 깨면 얘도 15만 원이지 무슨. 11만 원 지지했을 때 16만 원이고. 그 대장이 깨지는데 뭐 이것도 뭐 그냥 버티겠어.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래서 이쪽 연결고리에 내가 쪼치부터 자동차 부품들이 제일 고민이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2달 자야 될 때. 네오토, 뭐 이런 것들, 모트렉스, 아지네스텍, 뭐 이런 쪽 라인들. 최근에 구형테크. 그러니까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잘래. 근데 호가 단가가 뭐 한 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팔아서 원전 단타하든지 대왕거래 손해가 5% 정도라면 대왕거래 쪽에서 하이스트리나 뭐 이런 동양철강이나 이런 거 가든지 아니면 재건주에서 못 간 거 가서 2달 동안 변동성을 이용하는데 시간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다시 들어가는 거는 현대차, 기아, N 그리고 8월에서 9월 판단할래. 금리 인하? 아니 2달 지나. 2달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그때쯤에 얘네들이 대충 N의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매크로들을 또 몇 번 보잖아. 그러면서 대충 그림이 또 나오지 않겠어? 평균값이? 그런 거 볼래. 그러니까 2달 동안은 여름 지겹게 여름이잖아. 여름인데 사람의 마음 추울 것 같아. 냉골.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의 변동성은 너무 압축되는 거야. 오죽하면 운 좋게 이번에 화승 발표했는데 오늘 다 때리라고 그러겠냐. 그리고 다른 걸로 또 가자고 그러는 게 쭉 뽑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요번에 또 시장 조사해 보니까 요번 시장의 부티크 세력들이 다 기절 상태야. 얘네들이 왜 기절 상태냐면 8월 15일부터 리딩 카톡방 단체방을 못해. 그게 원래 문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 사기. 사기도 아니 사기 아니면서도 증권 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증권사들 애들 중에서도
그 카톡 단체방을 해서 서비스를 하거나 막 이런 게 굉장히 아. 주 업무가 많았어. 오. 그런 근데 카톡으로 그런 주식 정보를 줄 수 없게 되는 이제 걸로. 이제 그러니까 요새 내 갑자기 얼굴 따가면서 뭐 이런 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명인들 닦여갖고 이게 이제 다 옛날에는 카카오톡 물어보면 더 뭐 해외 핑계 대면서 조사도 안 해주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 현 정부가 그건 잘한 것 같아. 이제는 그런 걸 못해. 8월 15일부터 날짜 정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티끈 거예요? 작전할 때 그 붙이고 언제 전화 걸고 뭐 하고 이러냐. 아. 그러니까 내가 작전의 설계자야. 단체방을 한 100개까지 만드는 놈 봤어. 그 막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잡혀가는 거? 단체방을 10개를 만들어. 그럼 얘가 얘를 몰라. 그렇게 만들고 또 내가 딱 해서 다다다다 다단계야. 그러면 어떤 종목들 보면 딱 사서 이렇게 순서 시간에 따라 이렇게 된다고. 그런 걸 못해 이제. 이게 작전하는 애들한테는 치명적이야. 이것도 이 시장 바닥의 현실을 아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런 거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두 개 종목 갖고 이제 타짜들한테 돈을 주면서 100만 주, 200만 주 팔아주면